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제 전광훈 목사의 서울 광화문 집회에 메시지를 보내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탈당을 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해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SNS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내란 세력과 공범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선거 막판까지 계속되자 중도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을 연결지으며 비판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게 던지는 표는 전광훈 그리고 윤석열에게 던지는 표나 마찬가지다. 그 표가 많고 적은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계없는 사표가 될 것입니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 100번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해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디어 강남은 애국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시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미 우리 당도 아니고 이미 탈당을 하셨습니다. 제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얼씬도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상대 당 쪽이 아니라 이 같은 이 뭐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이 같은 쪽에서는 얘기가 좀 이 정도의 직접 화법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선을 일단 확실히 좀 긋는 것 같기도 하고 곤혹스러움도 묻어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선을 긋고 싶어도 여기서 긋는다고 그어지는 거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당혹스러운 일이죠. 네. 지난번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영화 관람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선거 전에 정말 크나큰 부담을 줬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또 이런 악재를 가져오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정말로 원치 않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광경입니다.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정말 참고 참아서 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씬도 하지 말아달라. 실은 속내는 훨씬 더 과격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사실상은 윤석열 대통령은 출당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지지층이 좀 분열할 것을 걱정해서 네. 탈당을 권고하는 형식이긴 했으나 김용태 비대위원장 밝힌 것처럼 만약에 탈당을 하지 않았다면은 출당 조치를 취할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면 나설수록 국민의힘의 선거는 어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문제는 좀 매듭이 됐다라고 판단하시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힘들겠구나. 윤 전 대통령이랑 서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마지막에 정말 재뿌리고 있어서 참 힘들겠구나. 그렇게 오히려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윤 전 대통령께서는 제발 국민의힘 근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판 근처에 얼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정말 겸허하게 수사받고 재판 받으셔서 나중에 훗날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재평가를 받을 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정말 한국 정치판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윤주진 의원님 굉장히 지금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 이 정도까지 높은 소리로 말씀하지는 않으시는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치 쪽에는 좀 얼씬거리지 말아주십사 뭐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얘기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참아서 한 얘기가 이 얘기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제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국민의힘의 당론 그리고 당원 단계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하고 헌재와 이 대법원 판결 등 국가사법부 결정은 당론을 결정하는 불가역적인 판단의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지난해 당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걸 무효화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에 썼던 거 이거 다시 무효화하겠다,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절연에 실패한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저 얘기가 나오려고 했다면 물론 그 지난 12월 달 이후로 지속적으로 저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날 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된다, 제명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라고 했습니까? 반응 안 했다가 나중에 선거 중간이 되니까 그 요구한 거 아니에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심리적 1호 당원을 자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좀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 이미 탈당하신 분이니까 논할 문제 아니다. 어떻게 논할 문제가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지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열성적인 지지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겠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이 극우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정강훈 목사와 또 자유통일당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모두가 다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내란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극우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와서 당론으로 탄핵 반대한 것을 철회하겠다고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사안을 이제 와서 너무나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려고 한다고 보이지만 이건 오히려 절연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행동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탄핵 그렇다면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바로 이 당론 무효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아니 본인을 지지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에서 출당해서 난 몰라요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탄핵 반대 당론을 다시 무효화한다는 거에 대해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 후보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부분에 무효화하겠다고 했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말하는 거는 이런 거는 우리 당의 이제 대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 존중돼야 될 거로 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 얘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 얘기가 존중돼야겠죠라고 동의하는 듯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윤주진 위원님, 김문수 후보도 살짝 좀 결이 달라진 것 같은 게 사실 대선 토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 탄핵에 대해서 일단 탄핵이 헌재의 판단이 나왔고 그러니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긴 했었는데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오케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만 승리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과거의 기존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여러 구성원들 중엔 사실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안에서의 경론이 있었죠. 그런데 실은 탄핵 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탄핵까지 가야 될 것이냐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의 어떤 문제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당원들과 지지층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절연하고 갈 수가 또 없는 것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생각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되는, 보수를 결집하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통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숙제 속에서 탄핵 문제에 있어서 조금 다소 애매한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이제는 선거를 앞에 두고 어쩌면 선거를 계기를 통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립하게 되는 저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국민 앞에 그럴듯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각을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고 네.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좀 늦긴 했지만 가야 될 길을 좀 제대로 다시 정립을 해가면서 차곡차곡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 점을 좀 봐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차곡차곡 정립을 해나간다는 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다시 절연하고 선을 명확하게 긋는 이 작업,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냉정하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죠. 그런 건 사실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근데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고맙기는 한데.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과연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후보인가? 내란 속에인 윤석열과 단절해야죠. 실질적인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극우. 네.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단절해야죠. 근데 또 그들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네. 볼까요? 김문수 지지에 거듭 선 긋는 국힘, 이재명은 우리야 고맙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이제 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고마움을 표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얘기를 국민의힘 안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있죠. 한동훈 전 대표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3가지를 요구했었죠. 첫 번째,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두 번째, 윤석열 부부와 단호하게 절연해야 된다. 네. 세 번째, 극우 세력과 선 그어야 된다. 이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3가지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겐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당내에서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을 선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야 이제 인식하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만시지탄이어도 너무나 늦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늦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시지탄이라는 게 때를 지나고 난 이후에 탄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